SAT의 트렌드가 되는 건데 우선 기본적인 어떤 문제, 어떤 question composition에서 트렌드가 약간 변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리플렉트를 하고 있어.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리딩 굉장히 많이 하잖아. 실제로 보통 이제 reading 50, writing 50가 보통 reading 70, 80, and writing 20 정도 돼. 왜냐면 writing은 사실 우리가 이제 힙업하기가 쉬워. 가르칠 게 있긴 한데 딱 기본적인 컨셉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writing은 전부 다 뭐다 연습이야, 연습. 그치요. 자, 그래서 리딩 부분이 굉장히 어떤 문제 형태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을 하지. 나만 하는 게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리딩 퀘션이 늘어났어. 퀘션 넘버스인데 리딩이 늘어났다. 즉 보통 이제 어차피 해봤자 27문제잖아. 그치? 근데 리딩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늘어났어. 그러면 이걸 갖다 어디서 컴펜세이트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writing은 당연히 문제가 떨어졌지, 그치? less question이야. one or two. fewer questions이야. 원래 우리가 리딩 같은 경우에 27문제니까 리딩과 라이팅의 어떤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 리딩이 보통 14에서 15문제, 그치? 다음에 라이팅 12문제 정도 돼. 그래서 보통 이제 14, 13 또는 15, 10이야. 유주얼리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런 트렌드가 거의 어떻게 됐냐? 거의 리딩 자체가 어때? 거의 16문제, 17문제씩 나온다는 소리야. 그치? 그렇게 되면 이제 라이팅은 뭐가 돼서 한 11문제, 12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리딩의 폭이 점점 더 커졌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치?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즉, 라이팅에서 뭘 문제를 뺐겠어? 라이팅의 쉬운 문제는 전부 다 뺐단 말이야. 왜냐면, 뭐, subject verb agreement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들 있지. 그치? 그래서 이제 ABCD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 have been, 그치? has been, 다음에 were, 다음에 are. 그치? 이거 나오면 답은 뻔한 거잖아. 누가 봐도 어때? A, B, C, D 중에서 4개는 중에서 얘는 플루럴이고 얘만 싱귤러가 되니까 얘가 답이란 말이야. 전형적인 SAT의 subject verb agreement가 나오게 되는 어떤 이제 easy question 또는 medium question 어떤 형태야. 이런 문제가 없어진 거야. 싸그리 다 없어졌어. 그치? 물론 한두 문제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모듈 2에 이지 모듈에서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니네들이 이제 실제로 인카운트를 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들, 쉬운 문제들이 거의 다 이지 문제의 어떤 비율 자체를 많이 줄였어. 그냥 뻔하게 답 나오는 문제들. 그치?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 문제가 조금 줄었어. 그래서 스페시피컬리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문제가 줄은 대신에 문제의 난이도를 확 높인 게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거를 갖다가 보게 되면 될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어느 부분에 어떤 포컬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에 관한 얘기야. 내가 실제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너네들한테 무슨 문제 같은 거 줄 때 일종의 어떤 프랙티스 테스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줬단 말이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다시 얘네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어떤 문제, 어떤 퀘션 자체를 갖다 퀘션 뱅크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 실제로 3월이나 5월 문제 같은 경우에 블루북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몇 문제 나왔었어. 그냥 똑같은 문제. 니네 블루북 알고 있지, 그치?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치?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트렌드가 뭐냐면 이런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똑같은 지문이 나와. 그치? The same text야. 사실 니네들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잖아. 기출문제를 풀면 이거 전에 했던 텍스트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데 문제 유형만 바뀐 것들이 있지, 그치? 그게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똑같은 텍스트인데 약간 어떤 different type의 문제로서. 즉 뭐냐면 얘네들이 짧은 어떤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자체를 그다 실제로 그냥 어떤 책에서 그대로 끌어온 게 아니거든. 이거 얘네들이 마니플레이트를 하고 그래서 보통 SAT에서 어떤 특정한 텍스트 같은 거 살 때 그럴 때 저작권을 좀 비싸게 사.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하는 거랑 다음에 이걸 갖다 내가 살짝 마니플레이트를 해서 하는 거랑은 이게 저작권료가 달라. 알지,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런 걸 할 때 나름대로 만들어 놨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 문제 풀기는 이게 자본주의잖아, 그렇지? 이게 안 맞아, 리턴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걸 재활용을 해, 리사이클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똑같은 어떤 텍스트 파트에다가 문제 유형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리트리블 문제였다라면 그 리트리블 문제를 디테일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에비던스 문제로 바꾼다라던가 아니면 에비던스 문제를 메인 아이디어 문제로 바꾼다라던가 가장 많이 보는 형태는 바로 일종의 리트리블 문제와 다음에
에비던스 문제 2개 바꾼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인 퍼포스와 메인 아이디어 살짝 바꾼 것들. 이런 스타일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구조가 변하는 것들. 그치? 그다음에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뭐냐면 그래서 같은 same 카테고리에서 그렇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딩인데 리딩에서 크래프트 앤 스트럭처 문제를 인포메이션 앤 아이디어 문제로 바꿨다. 이런 것들. 다음에 또 크로스 디스플린스야. 그치? 리딩에 나온 그 텍스트를 그치? 그거 반 잘라 가지고 라이팅에 집어넣어. 물론 문법은 아니고 뭐겠니? 거의 대부분 트랜지션 문제겠지. 그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 약간 좀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니네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시험을 봤어. 그치? 모듈 1을 끝냈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모듈 2를 이제 봤잖아. 그치? 받았을 때 오케이. 내가 모듈 1에 스크롤을 했는지 그치? 모듈 1 망쳤는지 또는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가장 극명한 어떤 그 인디케이터를 얘네들이 넣어놨다. 뭐냐? 자, 우리가 모듈 2 이지와 모듈 2 하드에서의 어떤 퀘션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조금 많이 달라졌어. 그리고 눈에 띄게 변했어. 모듈 2 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때? 이 에비던스 퀘션 자체가 그래프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텍스처얼만 나왔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고 반면에 모듈 2 하드 파트에서는 뭐가 되겠다? 어떤 퀀티테이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지금 뭐냐? 내가 모듈 2를 받았는데 그런데 뭐다? 그래프가 없다? 그러면 어때? 아, 망했구나. 뭐 이런 느낌 받아도 크게 그건 아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 3월, 5월 테스트에서 이게 좀 극명하게 많이 보였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이제 라이팅 파트인데 라이팅 파트는 따로 어려운 건 없어. 근데 라이팅 파트에서 그치? 우리 그래머 파트에서 가장 조금 많이 된 게 뭐다? 일단 스탠다드 잉글리시 컨벤션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일반적인 그래머 퀘션의 비중이 많이 줄고 대신에 바운더리 퀘션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 어차피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익스펙트가 됐었던 것들이고. 다음에 두 번째. 자, 트랜지션 퀘션이 줄었어. 이게 좀 문제 수가 줄었다는 소리야. 그치? 넘버 오브 퀘션이 줄었고. 그치? 자, 그런데 뭐냐? 대신에 트랜지션 같은 것 때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SAT 트렌드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이제 각각의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트랜지션 퀘션과 그다음에 words in context question이야. words in context question.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몇 개를 더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어떤 건 스페시픽 섹션에서 어떤 변화가 되는 건데 트랜지션 퀘션 어떤 게 많이 변했느냐? 라이팅 파트에서 실제로 라이팅 파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 그치? 자, 보통 이제 우리가 트랜지션을 기본적으로 할 때는 심플 트랜지셔널 로직을 많이 보지. 그치? 자, 이것과 이것은 뭐가 되겠다? 일종의 어떤 그 컨트라스트야. 얘는 뭐가 되겠어? example이야. 이런 것들. 즉 스코프의 변화 또는 논리의 변화. 그래서 그런 심플 트랜지션 퀘션 굉장히 많아. 그런데 심플 트랜지션 퀘션들이 다 없어졌어. 굉장히 이제 많이 없어졌다. 그치? 즉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보통 트랜지션 퀘션 빨리빨리 푸는 애들은 트랜지션이 들어가는 블랭크 보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그 바로 그 전 문장만 보고 대충 찍어낸단 말이야. 왜냐면 그래도 나오니까. 즉 이게 뭐냐? 바로 니네들한테 뭘 얘기한다? 바로 일종의 어떤 entire text를 다 읽으라고 디만드를 하는 게 막 거의 forcing을 한다고 봐. read the text. entirety. 그치? 다 읽어야만 돼. 그것도 사실은 내가 전에도 계속 강조를 한 거지만 그 부분만 보고는 할 수 없다 그랬지. 그치? 왜냐하면 이 어떤 텍스트 자체가 되게 짧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는 짧아졌기 때문에 그치 다 읽어야만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잠깐만 아까 여기서 하나 있나? 하나 더 있어. 그 텍스트 있잖아. tek스트 길어졌어. 오버 롱고 텍스트야.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기본적인 어떤 평균이 한 100 words에서 125 words 정도 됐는데 이번에 한 150 words 정도 됐다고 봐. 그래서 조금 더 길어졌다. 내용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는 건데 중간중간에 뭔가 많이 넣어놓은 거지. 그치?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트랜지션 같은 경우도 좀 텍스트 자체가 조금 길어졌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즉 심플 어떤 트랜지션은 없어졌다는 말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좀 트랜지션 문제는 도대체 어떤 거냐? 거의 대부분 트랜지션 문제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이 트랜지션이 바로 어때? 뭐랑 비슷해? 바로 어떤 인퍼런스 퀘션은 굉장히 비슷해졌어. 인퍼런스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문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어떤 문장의 어떤 텍스트의 컨텍스트, 그다음 텍스트의
vibe라던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거의 인프런스 어떤 인프런스 like thoughts를 갖다가 니네들이 생각을 해야만, 그치? 이게 있어야만이 풀 수가 있는 문제다. 그냥 단순한 여기서는 red가 나왔고 여기서는 white가 나왔고 여기서는 black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때? 이거 컨트라스트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on the other hand가 들어가야 돼. 이딴 거 안 물어본단 말이지, 그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치? 인프런스 like thought이 굉장히 필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인프런스라는 개념 자체는 뭐니? 바로 어떤 그 이제 그 텍스트의 어떤 로지컬 프로그레션이나 컴프레hen션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요거 텍스트의 로지컬 프로그레션 뭘 의미하는 거니? 바로 세그먼트 바이 세그먼트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 일종의 어떤 기본적인 로지컬 프로그레션에서 이게 뭐냐 또. 이럴 거 없어. 우리가 다 리딩해서 내가 다 얘기를 한 것들이야. 그치? 일단 첫 번째 topic introduction.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돼서 이 토픽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컨텍스트. 잠깐만 보태기로 할게. topic introduction 컨텍스트가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topic introduction과 컨텍스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서 어떤 클레임이 나오겠지, 그치? 뭔가 스테이트먼트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요? 자, 이 부분에서 이런 센트럴 스테이트먼트나 클레임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일레보레이트 할 것이냐, 그 이후에 어떤 스트래티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지, 그치? 사실 이게 라이팅이잖아. 우리가 라이팅, 어떤 아규멘티티브 파스를 쓸 때 알아야만 되는 그런 어떤 로지컬 프로그레션의 종류들을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이 있겠니? 자, 우선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썼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프루프를 해야 되겠지, 그치? 일종의 프루프가 되는 어떤 exemplification이나 아니면 디테일이나 전형적인 뭐가 돼서 for example, for instance, 그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 갖다 내가 조금 더 어떻게 emphasize 하느냐, emphasis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 뭐다? 바로 acknowledgement와 rebuttal 파트야. 보통 이제 rebuttal 파트는 이건 간단해. 알잖아. 그치? 리버털 할 때 뭐 있어야 돼? 이거 하면 버디 쓰면 되잖아. 그러나. 근데 이 부분. 리버털은 지우고. 이 부분. 그치? 상대방의 아이들을 내가 acknowledge 할 때 어떻게 써야 돼? It is true. Of course. Indeed.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 이게 그냥 emphasis가 똑같은 emphasis지만 앞에 있는 아이들을 강조하기 위한 emphasis가 아니라 어때?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네 말 맞아. 그러나 이전에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때? 일종의 트리컷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 그치? 요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되겠어? 어떤 example이 있으면 어떤 elaboration에 뭐해서 addition, 그치? 이러한 addition, elaboration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moreover나 furthermore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similarly 또는 in the same token 이런 말이 들어가느냐, addition이나 아니면 similarity냐, 이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계속 강조한 것들 SAT에서 이제 요거 조금 별표 한다 그랬지. 바로 일반적인 어떤 mechanical contrast와 다음에 어떤 emotional contrast. 그치? 그치요? 오케이, 이런 것들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contrast는 그냥 on the other hand, while, whereas 이런 말들 들어가겠지만 emotional concession 같은 경우는 어때? nevertheless, surprisingly 이런 식의 어떤 놀라운 것들 얘기하는 것들.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mechanical contrast가 그냥 simple difference야. 하지만 emotional concession 같은 경우는 뭐다? 얘는 일종의 어떤 element of surprise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좀 많이 나온다. 즉 우리가 심플하게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는 없어지고 이 컨트라스트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바로 일종의 어떤 텍스트의 로지컬 프로그레션이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한 컨트라스트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how 부분이야, how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나름대로 좀 쉬운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언제나 강조했던 부분이잖아, 그치? 어차피 리딩에서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에디셔널 아이디어가 필요 없어. 리딩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그먼트 바이 세그먼트별로 내가 이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내가 자주 얘기를 해주잖아, 그치? 그것만 이해를 하면 돼. 즉 어떠한 그 이제 하나의 특정한 스페시픽한 어떤 프래그멘티드 스킬이 아니라 뭔가 어떤 유니파이드가 된 그런 전형적인 리딩 스킬즈를 물어보는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치? 그게 이제 트랜지션 문제의 어떤 형태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있고, 잠깐만 몇 가지 더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 일종의 어떤 그런 로지컬 프로그레션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플하게 볼 수가 있는 however나 이런 말들보다도 약간 좀 돌린 말들 instead라든가 여기서 나오게 되면 이제 of course라든가 그치? 또는 ultimately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치? 그 다음에 약간 좀 experimental question으로서 단순히 어때? however, therefore 이렇게 단어 한 개만 툭툭툭툭 나온 거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transitional
phrase가 많이 나와. 아니,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새로 소개가 됐어. 한 단어가 아니라 phrase가 있는 것들. 그치? 이건 우리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뭐가 되겠어? That said, that is 이런 말들. 뭐 이런 식의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가 포함된 것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다 했지만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야만 된다. 이게 이제 트랜지션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좀 큰 변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워진 컨텍스트야. 자, 워진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니네 푸른 거 보게 되면 여기 봐봐. 이거잖아. 그치?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 1번 문제 봐봐. 그치? she,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이거 블랭크 채우기. 그치요? 오케이, 이 블랭크 채우기. 이런 식의 문제들. 그래서 텍스트 컴플리션 문제. 이게 옛날 old SAT question 형태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 바로 센컴이라고 얘기를 해. 센컴, sentence completion. 이런 문제가 있고, 즉 여기서 뭐가 있는 거냐? 바로 블랭크가 있는 부분이지, 그치요? 이거 채우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가 뭐냐? 바로 underlined word의 closest meaning 보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보면 뭐 알겠지만 얘가 메이저고 얘가 그치? 세컨더리야. 얘가 프라이. 제일 많은 게 이런 문제가 거의 많지, 그치? 그다음에 얘가 어떤 세컨더리가 됐는데 실제 이제 새롭게 나오는 SAT 형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조금 더 밀고 있다. 즉 어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요즘 약간 조금 더 힙하고 유행을 타는 문제다라고 보게 되는데 왜? 왜? 얘는 사실은 그 문장만 우리가 파악을 해도 그냥 나름대로 어때? 일종의 어떤 그 뭐가 되겠어?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컨벤션 가지고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었거든. 근데 얘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뭐다? 이거 어떤 그 텍스트 자체를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해만 풀 수가 있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니? 뭐겠어? 두 가지지, 그치? 리터레처야. 클래식 리터레처 또는 홈. 왜냐면 학생들이 가장 어떤 그 어려움을 느끼고 다음에 문제를 잘 못 푸는 그치?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제 쫙 통계 돌려보면 알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어때? 이런 식의 클래식 리터레처나 포럼 부분에서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온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프랙티컬 이유 하나 알려줄게. 그치? 보통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나온 어떤 클래식 리터레처들. 그치?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뭐다? 그게 거의 풀려 있어. 카피라이트이 풀려 있어. 그냥 프리로 가지고 가도 돼. 이해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얘네들이 가지고 와서 마니플레이트 하기가 워낙 좋단 말이야. 퍼블릭 스피치 같은 것들도 이것도 카피라이트이 안 붙어 있어. 그치? 오케이? 그거 같은 것도 내가 트랜스크라이브를 해서 쓰면 그게 바로 나의 오리지널리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퍼블리시된 다큐멘테이션들 이런 것들보다도 실제로 뭐가 되게 많이 나오겠어? 일종의 어떤 그 스피치라든가 또는 아규멘테이션 또는 클래시컬 리터레처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이제 텍스트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클래식 리터레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쓰기가 되게 편하단 말이야. 그치요? 그다음에 독해 실력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어떤 클로지스트 미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 같은 게 즉 밑줄 그어진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대부분 쉬운 단어들 한다면 어때? 그 어떤 그 세컨더리 미닝 아니면 그 텍스트에서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관한 의미들. 그치?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여기다가 똑같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다 얘네들이 뭘 더하니? 커너테이션 더하지. 그치? 즉 얘가 어떤 뭐에 대해서 일종의 그 단어에 대한 vibe라고 생각하면 돼. vibe야. 그치? 이 단어가 되게 포지티브한지 아니면 네거티브한지 이런 것들부터 아니면 되게 어때? 오피셜한지 아니면 되게 캐주얼한 것인지 그치? 그런 어떤 이런 vibe까지 전부 다 물어보는 다음에 어떤 특정한 컨텍스트에 쓰이는 것인지 이 컨텍스트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니? 어떤 그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바로 중에 필드가 돼. 그치? 그래서 요런 것까지 좀 이제 멀티플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즘 트렌드 옛날에는 뭐가 되겠니? 이런 어떤 문제들 보게 되면 옛날에 SSAT 문제 아주 오래전에 SSAT 문제하고 되게 비슷해. 아날로지 해결해가지고 이건 비슷한 아날로지다. 이건 반대 아날로지다. 이런 식의 릴레이션십 베이스드 문제에서 뭐가 되어서 일종의 어떤 실제 인프런스 아니면 독해 문제로 이게 점점 더 이보브가 되고 있다. 이 두 가지야, 그렇지?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또는 로직 프로그레션 어웨어니스 문제지. 이것도 다시 좀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겠어?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또는 학생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어떤 되게 중요한 그 이제 독해 스킬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돼. 이제 그런 부분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어떤 새로운 형태 그리고 나서 이번에 특히 5월 달에
대부분 이제 5월달 시험 문제들 같은 경우가 3월달 시험 문제는 아직 5월달 안 됐지. 3월달 시험 문제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뭐가 돼서 그 다음 해,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어떤 스코프가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해 어떤 SAT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3월 시험, 5월 시험, 6월 시험 요 세 가지 시험이 되게 익스페리멘탈해. 실제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점수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 시험에서 은근히 좋은 성적을 받는 애들이 꽤 많다. 만약 그 부분만 파악을 하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좋은 파트는 언제냐? 내가 볼 때는 8월인 것 같아. 지금 이제 9월 시험도 만들어졌지, 그렇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9월 시험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지? 8월 시험, 8월 시험이 되게 컴패리티브하긴 해. 개나 소나 다 8월 시험을 보니까. 하지만 이게 8월 시험 자체가 워낙에 애들이 많아. 제일 많이 보는 때야, 8월 시험이. 알지, 그치? 여름방학 끝나고 공부하고 시험 보는 때잖아, 그치? 그런데 생각해봐봐. 모두 공부를 하지만 여름방학을 갖다 SAT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애들도 많이 보지만 그냥 3개월 동안 그냥 방학이었으니까 해보자는 애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전체적인 어떤 난이도 같은 경우에 8월 시험이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성적의 디스트리뷰션을 보게 되면 8월 시험들이 어때? 굉장히 또, 평균보다는 약간 조금 더 뭐다? 약간 뭐라지? 리니언트해. 실제로. 그렇지. 왜냐면 이 SAT는 등수로 매기는 거잖아. 컬 패턴이잖아.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스탯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해놓고 어느 정도 폼을 올린 다음에 내가 점수만 잘 맞출 수가 있으면 8월 시험이 굉장히 좋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좀 피했으면 하는 시험 달은 뭐다? 9월, 10월, 11월 시험들. 12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는 뭐냐? 이거는 이제 보통 12월 시험은 괜찮아. 근데 9월, 10월, 11월, 그치? 요 세 개의 시험은 특히 9월, 10월 같은 경우는, 그치? 얘네는 진짜 진검승부야. 왜냐면 바로 10월 달 시험을 보는 게 11월 달 early 들어가는 딱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칼리지의 시험을 보려는 애들이 막판에서 마지막으로 때 스포트 올려가지고 보는 시험이 9월, 10월 시험이란 말이야. 8월에 실패를 한 애들, 이런 애들이 9월, 10월에 그 감 놓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8월 시험을 봤는데 이게 내가 좀 점수가 안 나왔다. 그렇게 되면 9월 시험으로 바로 도전하는 거라기보다는 만약에 너네들이 지금 이제 12학년이 아니라면, 그치?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2달이나 석 달 정도 그 다음에 SAT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플랜을 갖다 리플래닝을 해야만 돼. 그 플랜을 해서 그래서 목표는 한 이제 11월이나 또는 12월쯤. 그치? 아니다. 11월, 12월쯤이 좋다. 11월, 12월은 그러면 11월, 12월도 대부분 이제 그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 이거 레귤러 하는 애들이잖아. 그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얼리는 이제 일단 던진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12월은 거의 끝에서 끝간 애들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보는 애들은 점수 좋게 나오는 애들이 없어. 특히 1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 끝까지 몰린 애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실제로는 이런 시험을 갖다 테이킹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결국은 이제 컬브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체감상에 조금이라도 어떤 1%로 약간의 어떤 그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